자, 이번에는 우리가 fgetL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fgetL은 좋은 게 뭐냐면요, 파일로부터 한 줄을 문자로 읽어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파일로부터 20글자를 읽어라. 근데 이거 되게 깝깝하죠. 왜냐하면은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를 글자 수를 세어가지고 20글자를 읽어라 그러겠어요. 그냥 한 줄 다 읽어라.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output3.txt라는 지금 파일이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에디터 가셔서요. 자, 에디터 가셔서 자, 열기를 하시는데요. 요게 지금 all MATLAB files로 하면 못 찾고요. 그냥 all files로 여기를 해주세요. 텍스트 파일 찾으려면 all files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utput3.txt 쭉 내리셔서 output3.txt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 문제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 엔지니어인데 이제 몇 날 며칠에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크게 보면 데이터 부분 이제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데이터였고 두 번째가 이런 데이터였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막 어떤 뭐 설명문도 막 들어있고 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보죠. 첫 번째 데이터는 요 네모가로 데이터 1, 요 밑에 들어있다. 바로 밑줄에 들어있다. 근데 얘가 지금은 3x3인데 얘가 뭐 어떤 때는 1000x4가 될 수도 있고 뭐 2x100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제각각이다는 거죠. 매번. 그리고 또 막 어떤 문장들이 있어요. 문장들이 있고 두 번째 데이터는 어디 있냐 하면은 요 네모가로 대문자 D 데이터 2라는 요게 일종의 표식자라고 한번 해보죠. 그 밑에 두 번째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얘가 5x1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뭐 100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규칙, 그러니까 요 표식자만 있고 나머지들은 막 뭐 어지러운 설명들이 있고 요 밑에 값들이 이렇게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러한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짜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저걸 한번 열어보죠. 그래서 fid는 fopen, 그 다음에 output 3.txt.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W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아마도 지금 3번 파일을 제가 안 닫았던 모양입니다. 원래는 처음이 3번이거든요. 근데 지금 4번인 거 보니까 뭐가 하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output 3.txt 속에는 이제 얘는 이제 요같이 생겼다. 그쵸?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도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가 않고 요거를 읽혀진 순간 그 밑에 데이터가 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은 점은 이제 fgetL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fgetL 하고 fid. 자,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위에 화살표를 누르셔서 반복. 근데 주의하실 점은 데이터 1이라는 놈이 있을 때 멈춰주세요. 거기 지나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 지금 위에 화살표를 잘못 눌렀나봐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막 열었어요. 그래서 9개 열렸는데, 자, 지금 이제 10번을 갖고 가겠습니다. 10번. 그래서
자, 여기다 그냥 번호를 쓸게요. 10번에서 한 줄씩 읽어와라. 처음에 이제 저게 읽혀졌고요. 또 읽혀졌고, 또 읽혀졌고, 쭉 가세요. 자, 가는데 어디서 멈춰야 되냐면은 그 데이터 1이라는 게 나올 때까지. 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 하면은 왜 이걸 계속 읽어드리고 있냐면은 파일 포지션 인디케이터를 옮기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요거 바로 직후로 지금 옮긴 거예요. 그죠? 그걸 읽어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은 이제 요 뒤에는 숫자 데이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걔가 뭐 3x3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읽어와 보죠. 자, 그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fscanf를 할 때, 그죠? fscanf를 할 때 사이즈를 안 주면은 모조리 다 읽어온다 그랬죠. 자, 해볼까요? 짠. 물론 지금 얘네들은 row major로 읽어와서, 그죠? 그러니까 파일에는 지금 이렇게 3x3로 있었잖아요. 이거를 row major로 읽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길쭉한 9x1의 칼럼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3x3로 바꿀 것인가?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거를 순식간에 읽어왔더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 읽은 게 아니죠. 그냥 순식간에 읽어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데이터 파일까지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합니다. 어디까지 하냐 하면은 두 번째 표식자, 요게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지나쳐버리면 안 되죠. 그럼 거꾸로 또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B에다가 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fscanf에서 사이즈를 안 주니까 그 숫자 부분만을 탁 주더라. 그러니까 B보다도 A가 더 놀라웠죠. 왜냐하면은 A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이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것만 숫자고 그 다음부터는 또 문자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fscanf가 요 부분만 쏙 읽어줬더라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던 거죠. 아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니까 되게 금방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있구나. 그죠? 됐고요. 이런 거를 제가 한번 하나의 프로그램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batch ASCII2라는 걸 한번 열어줘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batch ASCII2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 우리가 한 줄 한 줄 한 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넣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했냐면 제가 무한 루프를 지금 돌리고 있죠. while 1,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while 1, and. 그럼 얘는 못 빠져나가냐? 어디서 빠져나가냐면은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제가 어떤 기법을 쓰고 있냐면은 방금 읽어드린 한 줄 읽어드린 게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의 표식자인 요 놈이라면, 근데 여기서 equal을 안 쓰고 is equal을 썼죠. 그쵸? 그거면 break. 그 루프를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는 거죠. 그러고선 사이즈 없는 fscanf를 실행해서 A에다 넣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A 부분을 읽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문자가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한 루프를 돌립니다. 자, 이게 무한 루프지만 무한히 돌지는 않죠. 언제까지 도냐면은 data2 네모괄호라는 이 표식자가 나타나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밑에 데이터 부분을 읽어서 B에다 넣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atch ASCII2죠. batch ASCII2다. 자, ASCII 파일 네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규칙을 만족하는 거는 지금 output 3.txt죠.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규칙만 만족하는 데이터 파일이 있다면 저게 첫 번째가 뭐 3x3건 뭐 100만 개건 상관없이 통째로 다 읽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저렇게 손쉽게 프로그램으로 짤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배치 파일인데요. 우리가 배치 파일을 가능케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eval이라는 녀석입니다. eval.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eval이 도대체 뭔가? 우리 who 해보세요. who.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우리가 명령어죠. 우리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보기 위한 거죠. who. 자, 그러면 제가 저 who를 이렇게 문자로 한번 넣어봅니다. s에는 지금 who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제가 s를 치면은 저 who가 실행이 될까요? 안 되죠. 매틀랩한테는 그냥 쟤는 who일 뿐이라는 거죠. who. 자, 그런데 우리가 매틀랩한테 걔는 who가 아니라 그 명령어 who로 실행을 해줘 할 때는요, eval을 써줘 보세요. 이렇게 eval. 그러니까 eval은 뭐든지 간에 그 문자를 단순한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커맨드로 본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who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왜 여기다가 문자로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그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자, 거기는 이유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해서 파일을 이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은 이제 데이터 뭐 1.txt부터 파일명을 데이터 10.txt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폴더 안에는 지금 10개의 파일이 있다고 그래보죠. 자, 물론 그 속에서는 데이터들은 다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규칙은 있겠죠. 규칙이 다 똑같아요. 데이터는 뭐 들쑥날쑥이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자동화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들 파일을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읽어오게 하는 거. 이제 그 단계만 넘어가면 아까처럼 우리가 A, B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루프로 돌리는 거죠. 그죠? 루프로 돌려서 데이터는 다를지언정 어떤 똑같은 비슷한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치 작업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아무튼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은 이 파일들을 과연 자동으로 읽혀오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핵심이겠죠.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은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한번 가정하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파일을 읽어옵니다.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없죠. 그러니까 -1이 나왔죠. 자, 그럼 저거를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하려면 뭐냐면은 요 숫자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1부터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착착착 바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그렇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좀 전에 배운 eval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녀석들을 자, 통째로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을 따옴표로 하고, 그죠? 그러면 제일 끝을 따옴표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따옴표에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났지만 그 속에 보니까 또 따옴표들이 4개나 들어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문자로서 따옴표를 나타낼 때는 그거를 2번 연거푸 쳐라.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를 2번. 이렇다고 해서 그 2개짜리를 그냥 하나로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짜리 싱글 쿼테이션을 2번 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연거푸서 치고 2번, 2번. 4군데에서 이걸 해주셔야 돼요. 4군데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eval에다가 저걸 이제 s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ans 말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거를 eval에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틀랩은 저게 명령어로다가 인식을 해서 저놈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s로 와서요. 요 일을 포문 같은 걸 이용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자동으로 바뀔 때 붙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일단 지금은 네모 가로가 필요 없지만 여기 시작을 네모 가로, 끝을 네모 가로로 이렇게 해줘 보세요.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문자열을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행렬을 여러 개를 붙여서 더 큰 행렬로 만드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네모 가로를 만든 다음에 1을 중심으로 그 앞단까지를 일단 끊어주세요. 문자열로. 그럼 어떻게 하죠?
따옴표 콤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을 중심으로 그 직후를 또 끊어주세요. 그럼 여기는 콤마 따옴표.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죠.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했나요? 얘를 num to string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for i는 1부터 1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s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다가 1 대신에 i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아마도 이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eval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또 줄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줄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end가 나오겠죠. 이 포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는 것만 한번 해보죠. 뭐 eval도 사실 의미는 크게 없지만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오, 괜찮죠? 그죠? 보니까 요게 하나하나가 다 실행이 되면서 요게 1, 2, 3, 4 이렇게 쭉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데이터 10.txt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파일이 10개라면 여러분들은 넘버링을 지금처럼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윈도우에서 보면 얘는 지금 5자리고 얘는 6자리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기법이 뭐냐면은 그럴 땐 단자리일 때는 0을 붙여서 01이라고 하자. 그러면 01, 02 이렇게 돼서 이게 다 간격이 똑같아지니까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S를 보죠. 여기를 보니까 그러면은 뭐 물론 뭐 if문을 써도 돼요. if문을 써서 뭐 10보다 작으면은 뭐 0을 앞에 붙이고 10보다 크면은 0을 안 붙이고. 근데 우리 매틀랩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한 큐에 되는 거.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if문 쓰고 막 루프 쓰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게 있었죠. 퍼센트 예를 들어서 정수니까 지금 2D다. 두 칸을 일단 차지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근데 지금 두 자리니까 i에다가 한 자리짜리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거를 실행해보자. 근데 이 녀석이 분명히 나는 두 자리에 쓰라 그랬는데 얘가 자리가 남으니까 그냥 콱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이 안 한 거랑 똑같아 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0, 2D라 그랬어요. 요 0을 하나 딱 넣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두 자리인데 자리가 남으면 앞에를 0으로 채워넣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0, 4D로 해보세요. 그러면 네 자리인데 남는 자리는 0으로 채워넣어라 이렇게 됩니다. 멋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보니까 포문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됐죠? 이벨은 뭐 하지 말아보죠. 이렇게 하고 and 이렇게 하니까 와,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자리를 내서 앞에 남는 데다가 00을 채워놓는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제로 패딩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 건너갔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쭉 가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제로 패딩 in front. 앞쪽에다가 0을 채워 넣어라. 자릿수가 남으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와, 이런 거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배치 파일 금방금방 만들 수 있고, 그죠? 매틀랩이 갖고 있는 그 파워풀한 기능들을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불러와서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